안녕하세요. 아들딸라니원 조수현 원장입니다. 제가 최근에 산후풍 강의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강의에서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쉼터에서 가끔 산후나 유산 후에 쓰는 처방으로 군기조혈음을 많이들 쓰시는데 제가 오늘은 군기조혈음을 산후나 유산 후에 대놓고 쓰면 안 되는 이유를 말해보려고 해요. 통치방 개념으로 별 생각 없이 다들 그냥 쓰시던데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군기조혈음은 산후나 유산후 조리에 딱 맞는 처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군기조혈음을 쓰는 거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중국에서 군기조혈음 쓰는 거를 거의 못 봤고, 그러니까 유산후나 산후조리에. 그래서 중국 책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처방이기도 해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책에서도 군기조혈음을 유산이나 산후에 쓴다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 아무튼 너무 유명해져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들 쓰시는데 오늘은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우선 군기조혈음 어디에 쓰는 약인지 한번 볼게요. 이거는 그 동의보감 내에 있는 조문인데 이렇게 산후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열이 나죠. 출혈 많이 하면은 약간 반대로 열이 뜨기도 하죠. 그래서 혈어 발열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가슴 답답하고 배 아프고 그다음에 어지러우면서 반짝반짝하고 또는 이렇게 입을 꾹 다물고서는 정신을 잃고 뭐 이런 경우에 쓴다고 하는데 그 어디에도 군기조혈음을 산후나 유산에 쓴다고 하는 조문을 못 봤어요. 없기도 하고 그냥 출혈 많이 해가지고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출혈 많이 해서 발열 있고 답답하고 배 아프고 어지럽고 이런 게 우리 유산이나 산후에 많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이건 거의 뭐 좀 많이 심각한 수준이고 보통 뭐 그냥 다 걸어서 오시잖아요. 네, 이런 정도의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유산후나 산후에 쓴다는 어떤 그런 조문이 없어요. 산후풍에 쓰는 그런 약도 아니고요. 보시면은 근데 우선 출혈하면은 혈만 빠지냐? 그게 아니에요. 출혈하면은 항상 기도 같이 빠져요. 그래서 혈 소모하는 만큼 기도 같이 부족해진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계셔야 돼요. 항상. 그래서 기가 부족하면은 또 반대로 지혈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산후나 유산에 급한 거는 복이에요. 복이. 기를 보충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지 보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기본적인 내용인데 다들 까먹고 있어요. 보혈보다 복이 해야 되는 이유는 출혈하면은 우선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 출혈하면 어떻게 돼요? 핍력 있죠. 기운이 없어요. 식은땀 나기도 하고 그리고 기가 없는 상태에서 혈을 막 넣어주면은 오히려 더 막히게 돼요. 트래픽이 걸려요. 왜냐면 혈 부족하다고 할 때 혈을 더 넣어주면은 이제 거기가 정체가 되는 거죠. 기가 막 밀어줘야 되는데 혈이 혼자 가진 않거든요. 기가 밀어줘야 되는데 혈만 넣어주면은 오히려 더 빡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운이 없는데 거기다가 다시 또 혈 채워주면은 기가 고섭을 해주는데 거기다가 혈만 계속 넣어주면은 넣자마자 또 빠지고 넣자마자 또 빠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출혈이든 아니면 땀이 나는 거든 뭐든지 새 나가는 거는요 꼭 기를 생각해야 돼요. 기가 잡아줘야 안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군기조혈음 처방이 어떻게 되느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당귀, 청궁, 숙지황, 백출, 백복령, 감초, 진피, 향부자, 오약, 익모초, 목단피, 건강, 강삼조이 이렇게 돼 있는데 구성 보면은 사물탕 있죠. 사물탕에 일부가 있는데 백작약이 없어요. 보통 자궁 수축이 필요할 때는 백작약을 빼고 쓰기도 하는데 또
지혈약에 백작약을 용량을 조금 해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네, 이거는 상황 따라 좀 다른 거죠. 자궁 수축을 막 해야 될 때는 오히려 빼고, 그 다음에 자궁 수축을 안 해야 될 때는 넣고, 백작약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백출백복용 감초는 인삼 빠진 사군자탕, 그리고 진피 향부자 오약은 이기약, 익모초 목단피는 어혈약 활혈약, 건강 살짝 데워주는 정도죠. 강삼조이는 크게 의미가 있다고 보긴 어렵고요. 그래서 보충을 한다고 해도 좀 애매하게 보충을 해줘요. 이게 백작약도 없고 인삼도 없고, 그리고 오히려 새 나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막 돌려주는 약을 막 쓰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더 출혈이 많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군기주혈음을 산후나 유산후에 쓰면은 좀 에러인 이유는, 산후나 유산후에는 보기가 되어야 되는데 보기제가 우선 없죠. 그리고 출혈이 있을 때 천궁 잘 안 써요. 모르는 분들 많은데 천궁을 일부러 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러면은 군기탕에는 왜 들어있느냐? 그때는 단기천궁을 고용량으로 해가지고 자궁 수축을 시켜주기 때문에 쓰는 거지, 군기주혈음의 천궁은 용량이 많지 않잖아요. 뭐 한 돈 정도밖에 안 되니까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출혈할 때는 천궁 쓰지 않거나 용량을 줄여요. 중국에서는 천궁을 어떻게 보냐면은, 천궁은 혈제기도 하지만은 기제기도 해요. 그래서 기혈을 같이 순환시켜주는 좀 강력한 약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출혈이 좀 많거나 너무 활혈이 세면은 천궁을 줄이거나 빼거나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막 다른 거는 막 10g, 20g 이렇게 쓰는데 천궁만 3g 뭐 이렇게 쓰는 것도 많이 있어요. 중국 처방 보시면. 그리고 익모초 목단피 등의 어혈제가 들어있죠. 그래서 지혈하려면 오히려 방해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혈제로 쓸 때가 있어요. 두 개를. 그때는 익모초를 대량으로 넣어서 자궁 수축을 시켜주거나 아니면 목단피를 초탄해서 량혈지혈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보혈을 하려면 보기약과 병행약 효과가 월등히 좋은데 보기약이 없죠. 그래서 이게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처방을 보시면은 이제 조금 뭐가 좀 에러인지 보이시죠? 사물탕에서 백작약 없고 사군자에서 인삼이 없고 애매한 보성, 그리고 향부자, 오약, 진피, 익모초, 목단피 다 기혈을 순환시켜주는 약이라 오히려 어지럽고 막 이럴 때는 도움이 안 되고요. 근데 이런 구성을 이런 데 쓰면 어떨까? 임신준비나 생리통 약으로, 월경통 약으로 쓰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아는 많은 그 조경약들 있죠. 그 생리 쪽이나 아니면은 임신에 쓰는 약들에 이런 비슷한 구성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산후나 유산후에 쓰는 게 아니고 임신 준비나 생리통, 생리 쪽 약으로 쓰면은 어떨까 싶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가미를 해서 이런 식으로 쓰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꼭 저처럼 쓰실 필요는 없고, 조경으로 쓸 때, 여기에 소화가 좀 잘 되는 편이면은 굳이 백출백복용 이런 거를 넣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좀 빼줘도 되는 거죠. 그럼 얘를 빼고 그냥 요것만 쓰는 거야. 익모초 한 10g, 뭐 향부자는 뭐 80 정도 둘 중에 하나. 숙주향은 만약에 뭐 보혈이나 부신이 많이 필요하면은 8까지 넣으면 되고요. 당귀 5, 천궁, 진피, 오약, 목단피 건강은 4 정도, 감초는 3. 저는 뭐 강삼조에 크게 의미를 안 두기 때문에 잘 안 넣어요. 그리고 평소 체력이 약하고 피곤하다. 그럼 여기다가 황기랑 인삼을 넣어주면 좋겠죠. 보기약을 좀 넣어주면 좋은데 황기는 적게 쓰면은 효과가 좀 잘 이렇게 눈에 띄게 안 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황기는 10에서 12g 정도 써주시는 게 좋고요. 가끔 저한테 물어보죠. 황기 써서 사이드 나면 어떻게 하냐? 안 쓰면 되죠. 사이드 날 걸 알고서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처방을
쓰지 않고 다른 처방을 골라서 써야 되는데 굳이 넣고서는 사이드남이 어떡하냐고 물어보는 거는 네, 하여튼 좀 그래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익모초 양부자 8g 정도 쓰고 익모초를 조금 줄였죠. 왜냐면은 보기를 좀 더 주력으로 한다면 조금 줄일 필요는 있죠. 숙지황 68, 당기, 백출, 백봉령, 인삼, 천공, 진피, 오약, 목단피, 건강사, 감초삼 이렇게 해서 황기랑 인삼을 조금 더 추가를 한 거고 여기다가 백자각하고 6개를 넣으면은 네, 백자각까지만 넣으면 팔진이랑 비슷하게 되고요. 6개까지 넣으면은 10전이랑 똑같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팔진 10전에 가미한 것처럼 된 거죠. 네. 그리고 보혈을 조금 더 강화를 하고 싶다. 사실 이것만으로 보혈이 막 뭐가 대단히 된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데 살짝만 되면 이렇게 돼. 백자각 인삼. 그래서 익모초 10, 양부자 8, 숙지향 8, 당기 백작, 백출, 백봉령 5, 인삼, 전공진피, 오약, 목단피, 건강 4, 감초 3. 인삼을 왜 넣느냐? 네. 혈이 그냥 생기진 않죠. 소화력이나 그런 것들이 좀 좋아야 생기고요. 네, 기가 혈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인삼을 넣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단순 보혈보다는 사실 보기혈하는 게 오히려 더 보혈이 많이 된다고 보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추가를 해도 도움이 되죠. 팔진탕이 또 이런 데 많이 쓰는 약이니까. 그리고 생리통이 심하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포항오령지 6 아니면 유향모략을 한 4 정도 넣어도 돼요. 근데 유향모략이 좀 쓰기가 어렵기도 하고 향이 좀 좋지 않아서 이렇게 포항오령지를 쓰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죠. 근데 오령지가 진품인지 아닌지를 네, 모를 경우가 많죠. 포항오령지유, 현오색사 이렇게 넣어주면은 네, 되죠. 익모초 10, 향부자 8, 숙장 포항오령지 6, 당기 백출 백봉령 5, 천궁진피, 오약, 목단피, 건강, 현오색사, 감초 3 이렇게. 근데 뭐 앞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백출백봉령이 꼭 안 들어가도 되는 사람이면은 빼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처방을 쓸 때 꼭 원방을 딱 정확하게 맞춰서 쓸 필요는 없어요. 내가 조금 이제 처방을 좀 해봐가지고 융통성이 좀 생기면은 처방을 사람이 맞게 변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꼭 원방을 쓴다기보다 원방 쓰기에 저 사람한테는 이 처방이 뭔가 좀 불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 제거하고 저 사람한테 이거는 좀 필요하다. 그러면 추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 백출백봉령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없으면 빼도 된다. 그리고 이렇게 온경 좀 따뜻하게 해주고 싶다. 자궁 쪽 임신 준비하는 분들인데 좀 자궁이 차 보인다. 그러면 소야양 6개사, 우수유 2.5 이렇게 가미를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다 똑같은데 여기다가 6개 소야양 우수유. 이것만 해도 굉장히 온중이 많이 되죠. 온중 온경이 건강 6개 소야양 우수유 4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해도 굉장히 따뜻한 약이 되고요. 그리고 네, 보신에 집중한다. 네, 어떤 뭐 임신 준비 쪽 이런 거면은 구기자, 음양각, 토사자 정도. 물론 더 많은 것들이 있죠. 뭐 여정자 뭐 이런 것도 있고 보험 쪽으로 뭐 하수호 쪽도 괜찮고 신양 쪽으로는 뭐 육종경도 괜찮고 음양각, 선모, 뭐 파극천 이런 것도 있고요. 두충속단 같은 약도 있고. 근데 그냥 무난하게 쓸 수 있는 거 3개 구기자, 음양각, 토사자. 그래서 이렇게 토사자를 한 12g 정도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구기자, 음양각은 8g 정도면은 충분하다고 보고요. 더 넣으면 뭐 나쁘진 않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또 소화가 안 되는 분들 있죠. 그러면은 저는 약간 약대처럼 지각사인 2개 같이 넣어주는 것도 있고 산삼회가 신곡 넣어주는 경우는 보통 소화의 분비가 잘 안 된다고 할 때 배고픈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소화액이 분비가 안 돼서 소화가 안 되는 분들, 입맛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쓰면은 조금 더 낫겠죠. 이거는 먹기는 먹는데 잘 이렇게 막히거나 안 넘어가거나 뭐 이런 분들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 비슷비슷한데 아무래도 소화가 안 되니까 숙제량을 5 정도로 좀 줄이고요. 백출을 6으로 좀 늘리고 이렇게 됐죠. 신물이 많이 올라온다. 그럼 백봉령을 조금 더 늘려도 돼요. 그리고
뭐 약간 이진탕 계통의 약을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되겠죠. 바나만 넣으면 되니까. 그럼 이진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지각 4 정도, 사인 한 2.5 정도 이렇게 넣으면 되고요. 만약에 삼선을 넣을 거다. 그러면 저는 보통 산삼액 한 6g, 뭐 8g 넣어도 돼요. 신곡은 4g, 신곡은 저는 4g 이상은 잘 안 쓰고 이 정도로 네, 씁니다. 네, 오늘 강의는 좀 짧게 했는데 네. 그동안 군기조혈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하여튼 이런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군기조혈염 파헤치기였고요. 설명드렸듯이 산후나 유산후에 막 쓸 수 있는 그런 약은 아니에요. 그럼 무슨 약을 써야 하느냐? 청강의감 보시면은 보호탕에 가미한 처방 나와요. 자, 이거 정강의감 캡처한 건데 보시면 가감생화탕, 뭐 당귀, 청궁, 도인, 뭐 건강초, 자감초 이런 것도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호양념탕, 보호탕이죠 뭐 보호탕인데 거의 보시면은 팔진탕에 가깝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산후에 많이 쓰죠. 여기 십전태부터 가미왕이라고 써있네요.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거는 네, 생화탕 이런 거는요 센 약이에요. 센 약. 군기탕, 생화탕은 센 약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7일 넘게 쓰지 마시라는 거. 이걸 한 자분씩 막 주고 이런 경우 많이 봤는데 그렇게 쓰는 약 아니에요. 3일분, 5일분, 뭐 7일분 이렇게 정도. 저는 반제 분량이 최소로 다를 수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7일분 주긴 하는데 네, 하여튼 이렇게 이런 걸 한제로 막 다려서 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꼭 뭐 청강 선생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산이나 산 후에 네, 이렇게 군기조혈은 안 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차라리 군기조혈은보다 보호탕이나 팔진, 십자 이런 쪽으로 쓰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군기조혈음과 단삼, 세돈 뭐 이렇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쓰시는 분들 많은데 잘못하면 출혈이 더 심해지기도 하고 또 체력이 좋아진 느낌이 없거나 아니면 오히려 안 좋아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간혹 생기는 유산이나 산후의 관절통에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되도록 보기에는 환기가 들어온 처방을 활용하는 거를 권하고요.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 군기조혈음 가미해서 월경 관련해서 쓰는 거를 예를 들어서 보여드렸는데 전 차라리 군기조혈염을 조금 바꿔서 조경하는 데 쓰는 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 실제로 저런 비슷한 처방들이 월경 관련, 임신 관련해서 쓰이고 있고요. 하여튼 잘 활용을 해보시길 바래요. 오늘 강의가 원장님들의 오류를 줄이고 처방 응용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갑니다. 다음에 봐요.